자, 185쪽이라고 되어 있죠? 그 프린트에 보시면 원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볼게요. 우선 원의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자, 좌표평면에서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부르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여기다가 이렇게 띠리리리리리 선 내려서 뭘 한번 사용할 수 있죠? 여기서? 피타고라스.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곧 이 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길이는 y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네 셋을 가지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려보니까 얻어지는 식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식이 얻어지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xy들은 결국 어떤 모양을 그리게 되냐면, 자, 이 0,0에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모든 점들을 나타내게 되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입니다 라는 식이 바로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어서와 원을 나타내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 이게 가장 기초적인 원의 방정식이고요. 이 가장 기본적인 원에서 이제 원도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치? 평행이동. 우리가 알고 있는 평행이동의 개념으로 원을 이렇게 쓱쓱 옮겨주면은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면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먼저 반지름이 3이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은 얘는 중심은 0,0에 있지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잖아요. 얘를 이제 평행이동 시켜주면 되는 거야. 평행이동. 자, 그래서 얘를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자, 평행이동 시킬 거니까 식이 어떻게 될까? 하영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옮기면 의 제곱 플러스 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있던 자리에 x-2를 집어넣고 y가 있던 자리에 y-1을 집어넣는 것이 이게 평행이동 시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내가 중심의 좌표로 쓰고 싶은 그 위치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이런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죠? 예. 좀 링크 달라고요. 누가? 누가? 윤호? 아, 잠깐만. 8번 답이 뭐야?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니까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2에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4 제곱은 4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경빈아 9번은 답이 뭐야? 이것도 있어야지. 는 16 맞죠? 이렇게,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이 주어져 있으면 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다. 자, 정연아, 그럼 10번은 답이 뭘까? 그렇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밑에 12번부터는 중심하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와 있거든요. 중심하고 지나가는 점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네.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중심이 1,5고요. 이 원이 지나가는 점 중에 여기 하나가 5,2다. 이랬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그러면 윤서야, 이번에는 우리가 이 원의 중심은 알지만 반지름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반지름을 구하면 되죠? 요 중심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뭘 구하면 돼? 이렇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거리 어떻게 구하더라?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더해요? 일단 x좌표끼리의
기억해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 그러니까 뭘 더하는데? x좌표 지금 얘가 1,5고 얘가 5,2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요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은 요 길이가 얼마겠어? 요 길이가 얘 x좌표가 1이고 얘 x좌표가 5잖아요. 요건 뭘까? x좌표 길이의 차이가 요 가로의 길이 아닐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뭘까? 여기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니까 4랑 3을 가지고 뭘 하면 돼? 그냥 더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돌리는 거잖아. 그럼 이거 제곱이랑 이거 제곱을 더해가지고 루트를 씌워야지. 얼마가 나올까? 5가 나오겠지. 우리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맨날 어떻게 썼어? 1,5가 있고 5,2가 있으면 자 x값 길이의 차 써놓고 y값 길이의 차 써놓고 그 다음에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했었잖아 윤서야. 기억나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의 길이를 구하면 이게 이제 내가 찾는 원의 뭐인 거예요 얘가? 반지름을 구한 거지. 그러면 준영아 요 12번 문제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응? 원의 방정식을 써야지. 원의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을 써야지.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그냥 원의 방정식을 불러주라고. 4 마이너스 4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제곱은 야, x 중심의 좌표가 1,5인데? 아니, 원의 방정식을 쓸 건데 원의 중심이 1,5고 반지름이 방금 얼마라고 구했어? 5라고 구했잖아. 그럼 이거를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을 불러달라고 준영아. x 마이너스 a 제곱 y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25 이렇게 써야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반지름을 구하는 과정이 하나 들어갔고 반지름 구하면 원의 방정식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는 이번에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대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졌어. 자, 예를 들어 19번을 한번 볼게. 19번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의 지름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 이 지름의 양 끝에 여기가 2,4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져 있다는 건 사실 이 원의 모든 중요한 요소들을 다 알려준 거거든요. 자, 지름의 양 끝점이면 여기를 일단 구할 수 있지. 여기가 바로 요 점과 요 점의 뭘까? 딱 중점이겠지. 그치? 도연아, 요 점과 요 점의 딱 중점 어떻게 구했었지? 중간 딱 중점 구할 때 어떻게 했지? 더해가지고 나누기 2 맞아요. 그럼 2랑 마이너스 2랑 더하면 0이지? 나누기 2 해도 0이죠. 그쵸? 그 다음에 4랑 마이너스 4랑 더하면 0이죠. 그쵸?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 나왔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나왔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또 이 원의 반지름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윤서야 해봐. 0,0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까지의 거리 얼마일까? 뭐라고요? 네, 답만 말해주세요.
x좌표끼리 얼마 차이나? 2 써놓고 y좌표끼리 얼마 차이나? 4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랬지? 제곱 더해서 루트 뭐예요 그러면? 루트 20이에요. 2루트 5가 되겠지, 그치? 2루트 5. 자, 그럼 윤서가 이 원의 방정식도 말해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2루트 5니까 원방 어떻게 써야 돼? 은 20, 그렇죠. 2루트 5를 제곱해서 20 이런 식으로.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의 중심도 찾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다. 그렇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21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 자, 21번. 하영이가 한번 해볼게. 원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름을 그어갖고 여기가 마이너스 6,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4,7입니다. 자, 하영아 요거부터 구해줘. 요거 마이너스 10. 나누기 2 해야지. 중간을 구하는 거니까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그럼 마이너스 5,5. 이게 그러면 우리가 찾는 원의 뭐예요? 중심. 그치? 이 두 점의 중점이고 이 원의 중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구하면 이게 반지름인 거잖아. 자,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구할까? 5제곱 마이너스 자, x값 길이의 차 1 1, y값 길이의 차 2 써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 제곱 제곱 더해서 루트. 그럼 얼마다? 루트 5. 자, 그러면 하영이가 이제 원의 방정식 불러줘. 뭐라고 써야 돼? x 플러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 맞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7쪽으로 가서 187쪽은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좌표 축에 접하는 원인데 자, 요거는 한번 이해를 좀 해보자 얘들아. 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면 5,3이라고 할게요. 5,2라고 할게요. 자, 5,2에 점이 하나 있고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렸는데 원이 이렇게 가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럼 이런 상황을 강요가 우리는 무슨 축에 접했다? X축에 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 X축에 딱 닿아 있으니까 X축에 접했다. 근데 X축에 접하는 이 원에 자, 여기를 생각해봐요. 여기 길이가 요 길이가 주여가 이 길이 얼마일 것 같아? 너 만약에 여기다가 주혁이한테 누가 5,2를 한번 찍어봐 그러면 너는 원점에서 어떻게 움직일 거야? 오른쪽으로. 그치? 5칸을 가겠지. 오른쪽으로 5칸을 갔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위로 2칸을 가가지고 거기다가 5,2를 찍겠지. 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길이를 물어보면 너는 무슨 좌표를 갖고 와야 돼? y좌표를 갖고 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여기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여긴 당연히 2입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x축에 접했죠? x축에 접하는 원이에요. x축에 접하는 원은 그 반지름이 자, 중심의 무슨 좌표랑 같다? 우리가 보통 중심의 좌표를 a, b 이렇게 쓰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 뒤에 있는 요거 그치? y좌표랑 같다. 정확하게는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습니다. y좌표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거꾸로 내가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린다면 그 원의 반지름은 경빈아 뭐랑 같을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자, 여기까지 갔어. 이렇게 갔어. 이게 그럼 지금 무슨 축에 접한 거예요? 이게 y축에 접한 거지. 그럼 y축에 접하는 상태에서 요렇게 그으면 요게 반지름 아닌가? 그럼 이 반지름의 길이는 중심의 무슨 좌표랑 같을까? x좌표랑 같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 원의 반지름은 자 중심의 x좌표인 a의 절대값이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준영아 x축에 접하면 어떻다고? 반지름이 뭐랑 같다고? Y를 아니 Y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요. 오케이? y축에 접하면 그때 아니 X축을 뭐라고요? X축을 x축이 아니라 x좌표의 절대값이랑 같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접하게 하고자 하는 그 축의 반대 문자의 절대값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뭐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요 말을 보자마자 딱 봤을 때 3,4야 그러면 반지름 이성비는 얼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y축에 접하니까 그죠? 요거가 반지름이겠구나 이렇게 바로 캐치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반지름이 3이겠구나. 태연아 원방 불러줘. x-3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9 맞죠?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 그래서 접하게 하고 싶은 그 축의 반대 문자에서 원의 중심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넘겨볼게요. 188쪽으로 가서 자 그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떨까?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아무 때나 벌어질 수 있나?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중심이 여기 3,1에 있어요. 그러면 중심이 3,1에 있는 원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죠. 그죠? x축에 접하게 만들려면 반지름이 1이 돼야 되고 y축에 접하게 만들려면 반지름이 3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항상 자 여기 밑에 문제들 봐봐. 중심의 좌표가 이런 식으로 중심의 x좌표와 y좌표가 절대값이 일단 똑같아야지 벌어질 수 있어요. 그죠? 절대값이 똑같아야 벌어질 수 있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똑같거든. 그지? x좌표 y좌표 둘 다 2니까 이거 반지름 얼마라고 보면 돼? 2라고 보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뭐 하나가 음수이긴 하지만 아무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반지름은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x, y축에 동시에 접할 때는 우리가 반지름의 길이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동시에 접하는 것이 더 쉽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35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도 우리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하나 찾으려고 하는데 반지름이 5인 원을 찾으려고 그래요. 반지름이 5인 원. 자, 그럼 해보자. 하영아, 1사분면에 중심이 있대요. 그러면서 반지름이 5래요. 그러면 그 중심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라고 알려준 걸까? 마이너스 1사분면이 어디야? 1사분면. 여기잖아. 그치? 원이 여기 있어야 돼. 원이 여기 있는데 반지름이 5고 x축 y축이 동시에 접해. 5,5 그렇지. 중심이 5,5인 거예요. 맞죠? 중심이 5,5면서 반지름이 5여야 1사분면에 있으면서 x, y축이 동시에 접하겠지. 맞죠? 그러면 윤서야 2사분면에 있으면서 x, y축이 동시에 접해. 그러면 이때는 중심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5,5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반지름 당연히 5일 거고. 자, 서윤아 3, 4분면에 있으면서 x, y축이 동시에 접해. 정확하게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반지름은 5인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렇죠? 쉽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보면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 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봐라 라는 얘긴데 뭐 요거 한번 볼까? 42번 한번 볼까요? 42번을 보면 자, 일단 중심의 좌표가 나와 있어. 정현아 몇 컴마 몇으로 나와 있어?
그죠? 2, 마이너스 1로 나와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게 보이니 지금? 그죠? 2인 게 보이죠? y축에 접하고 있으니까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인 게 보입니다. 자, 그럼 얘를 이용해 가지고 원방 하나 써주면 끝나는 거야. 뭘까 답이?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제곱은 4 맞죠? 이렇게 쓰는 거다. 그치? 네, 그래서 원에 그려져 있는 걸 보시면 반지름이 얼마인지 보이니까 원방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9쪽으로 가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요렇게 쓰는 요런 모양 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쓰는 것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이라고 부를까? 보통 이렇게 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도형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싹 다 깔끔하게 그냥 전개시켜 버린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일반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일반형으로 나와 있으면 그 원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맨날 일반형을 뭘로 바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죠. 일반형과 표준형의 제일 큰 차이는 뭐예요? 표준형에는 뭐가 있다? 이런 거 뭐라 그래? 이런 거. 요렇게 생긴 요렇게 제곱되어 있는 식 뭐라 그래? 완전 제곱식, 그치? 그러니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다는 건 결국 뭘 만들어내는 과정이야? 완전 제곱식을 2개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49번으로 가서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내가 표준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일단 x들을 모아주세요. x들을 이렇게 앞으로 모아준 다음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를 더해주는 거지. 얼마지 주여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 필요한 숫자? 4죠. 이 숫자에 뭘 찾으면 돼? 반의 제곱을 쓰시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 거니까 4의 반의 제곱. 맞지? 자,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y제곱 플러스 6y 보이잖아. 자, 해봐. 여기는 얼마가 필요해 그러면? 9가 필요하죠. 반의 제곱하면 9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래 식에 있던 마이너스 9라는 상수는 넘겨서 1로 넘길 거예요. 플러스 9로 넘길 거고. 주여가 지금 내 맘대로 좌변에다가 얼마를 투입했지? 13을 투입했지? 그러면 당연히 우변에도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13을 투입해야 되겠지. 요렇게. 요렇게,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떤 완전 제곱식이 됐어?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고, 이쪽은 얼마? 22.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가 표준형 완성. 맞지? 맨날 해야 되는 거예요. 원의 방정식 할 때 맨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막힘없이 술술술 돼야 됩니다. 자, 밑에 50번 한번 해봐 얘들아. 지금 했던 과정이랑 똑같이 표준형 바꿔주세요. 자, 해봐 윤서야. x제곱 플러스 8x 한 다음에 얼마 집어넣었어요? 16 집어넣었지.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8y 한 다음에 또 얼마 집어넣었어요? 16 집어넣었지. 그러면 여기 있던 플러스 28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넘겨서 1로 보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좌변에다가 내가 얼마 투입했어요? 32를 투입했지. 우변도 어떻게 해야 돼? 32를 똑같이 투입해줘야지. 그래 공평하지. 자, 그럼 표준형으로 불러봐.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그러니까 중심은 몇 컴마 몇이고 마이너스 4,4고 반지름은 4라고 하면 안 되지. 반지름은 2. 그치? 네, 요렇게 원의 방정식을 완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번에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바꿔봤을 때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대요.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되는 경우도 있대요. 자, 어떨 때 그런지 봅시다. 52번으로 한번 볼게요. 자, 52번도 우리 표준형으로 바꿔볼게. 도현이가 해보자. x제곱 마이너스 12x 했어 도현아. 여기 얼마 필요해요? 36 필요하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2y 했어. 여기 얼마 필요해?
1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여기 좌변에 있던 k는 어떻게 해줄 거야? 넘겨. 그럼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더 해줘야 돼? 그렇지. 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요거 요렇게 셋이 만나가지고 뭐의 제곱이 될까 도연아? 6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뒤에 것들은 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식이 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 아닐 수도 있나 얘가? 예. 어떨 때 그럴까? 영어가 좀 그지? 이쪽이 우변이 이게 정상적인 원의 방정식이 되려면은 이 우변이 r 제곱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혹시라도 이 우변의 값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러면 이건 r 제곱의 역할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식은 원방이 아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이 원이 되도록 그러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만들어줬을 때 그때 이 우변에 있는 식의 값이 0보다는 최소한 커야 합니다. 그래야 얘가 반지름의 제곱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37이 0보다 크니까요. k를 넘겨버리면 k는 37보다 작습니다. 이게 이 52번이 원이 되도록 k의 범위를 정한 거다. 원이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면 자, 194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1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요거부터 해보자. 자, 점의 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자, 뭐 물어볼 것 같아, 태연아? 일 학기에 너 자신을 반성해라. 딱 보면 이거 뻔한데 이거랑 이거 딱 나오는 거 그 한 가지 공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무수히 많이 썼던 무슨 공식일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그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보통 거리를 우리 D라고 하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라고 하면은 자 공식이 현준아 어떻게 생겼었더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X 땡. 모 제곱 모 제곱 x는 아니야. 아 그래요? X1 x1도 아니야. A B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분의 절대값 a x1 플러스 b y1 플러스 c 요게 점과 직선 공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3,1이라는 점이 있고요. 뭐 2x y 플러스 5는 0 이런 직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점과 이 직선 사이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를 이 공식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그지? 자, 주역이 해보자. 자, 이 공식을 적용을 할 거야, 주역아. 그럼 분모에다가 뭘 넣어야 될까요? 그죠? 요 값이랑 요 값을 가지고 분모를 채우는 거지? 요 제곱해가지고 그래서 2제곱하면 4 그다음에 마이너스 1제곱하면 1. 자, 분모는 이렇게 됐고요. 분자도 어렵잖아. 분자는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이 점의 좌표를 이 직선에다 뭐 해버려? 대입해버려. 그치? x1, y1이 점의 좌표 말하는 거니까 이 점을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분자에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3,1을 여기다 대입해서 쓰는 거였다. 불러봐 주여가. 6 마이너스 1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루트 5분의 분자 얼마예요? 10 절대값 있으니까, 그치? 10 벗겨도 10 그러면 루트 5분의 10이니까 요거 유리화 한번 시켜주면 하윤아 뭘까? 유리화 시키면? 5분의 아니 그니까
약분을 할 거면 해서 부르고 약분 안 할 거면 안 해서 불러야지. 그냥 이루트 오라고 하면 되죠, 그죠? 약분 시키면 자, 요렇게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데 이 공식 얘기를 왜 하느냐? 이 페이지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이런 거예요.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 원에다가 어떤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이 원과 이 직선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내가 그려놓은 그림은 원과 직선이 몇 번 만났죠? 2번 만나는 그림이죠. 근데 이제 이 직선이 좀 멀어졌어. 이 직선이 좀 이렇게 멀어졌어. 원이랑 좀 멀어지다 보면 요런 순간이 오죠. 요건 몇 번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거죠. 요거는 한 번 만났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접한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좀 더 멀어졌어. 더 멀어지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때? 아예 안 만나죠. 만나지 않는다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걸 우리가 판단할 때 2번 만나는지 한 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요거를 판단할 때 그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요거를 이 공식을 통해서 구해요. 그렇게 구해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이 D가 이 원의 반지름보다 어떤 상태예요? D가 반지름보다 작죠? 그쵸? D가 짧고 이 원의 반지름은 얘보다 길잖아. 이만큼이 반지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D가 R보다 작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반지름보다 가까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2번 만나게 될 거고, 자, 만약에 얘가 조금 더 멀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때는 강혁아, D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가 되잖아. D가 R이랑 어떤 거예요? 같아진 거죠, 그쵸? 이 순간은 D가 R이랑 같아진 순간입니다. D가 R이랑 같아졌다. 그러면은 이때는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접하게 되죠. 그럼 조금 더 멀어져 가지고 얘가 여기까지 왔어. 자, 여기까지 왔어. 아이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이번에는 D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D잖아. 이렇게가 D죠. 이만큼이 D가 되는 거기 때문에 D가 R보다 더 어떻게 됐어? D가 R보다 더 커졌죠. 성빈아, 이렇게 되면 이 원과 이 직선은 어때? 안 만난다. 자, 이 개념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우리가 원과 직선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 자, 윤서가 한번 대답해 봐. 자, 윤서야, D가 R보다 작아요. 무슨 뜻? 그쵸? 2점에서 만난다. 원과 직선이 2점에서 만난다. 이런 뜻. 서윤아, D가 R이랑 같아요. 무슨 뜻?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런 뜻. 그 다음에 주혁아, D가 R보다 커요. 무슨 뜻?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페이지의 문제들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자. 5번부터 한번 볼게요. 5번 문제를 보면은 요 원과 요 직선이 어떤 위치 관계에 있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먼저 할 일은 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표준형 바꿔야지, 그치? 중심도 필요하고 반지름도 필요하니까. 자, 이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제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y제곱 마이너스 2y에다가 경비는 얼마 더 할까? 1 더할게요. 1 더하고 는 한 다음에 자, 4 넘겼고요. 여기도 공평하게 1 더할게요.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면 표준형으로 불러줘, 경비다.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은 5. 자, 그럼 중심이 몇 컴마 몇이고 중심이 0,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맞죠? 자, 이런 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작업은 뭐냐면 이 원의 중심이랑 여기서 얘기한 이 직선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찾아야지. 그게 좀 전에 얘기한 D잖아요, D.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작업입니다. 그죠? 요걸 구할 때 아까 말한 그 점과 직선 공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정연이가 한번 해보자. 0,1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거야, 정연아. 분모를 뭐라고 할까? 그죠? 루트 5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값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죠? 0 마이너스 2 플러스 7이니까 5가 되겠네. 루트 5분의 5가 되니까 뭐예요? 루트 5. 그렇죠. 그러면은 D가 루트 5인데 반지름 R도 루트 5죠. D와 R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치? 같은 상태. 자, 그러면 이 원과 이 직선은 도연아 어떻게 된다? 접한다.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자,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면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바로 밑에 6번 있죠? 6번. 자, 방금 한 과정을 잘 따라서 D가 큰지 R이 큰지 구해가지고 두 번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6번 해봐. 자, 우리가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바꾸면은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제곱은 8인가요? 그럼 중심의 좌표가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입니다. 자, 요런 원이에요. 그러면 r 값은 구한 거죠. 반지름은 구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요 직선과 요 원의 중심 사이에 뭘 구하는 것? 거리를 구하는 것. 거리를 d라고 놓고 얘를 구할 거다. 자, 성빈이 해봐. 루트 그죠? 13분의 절대값 13. 그러면 얼마야? 루트 13. 맞아요. 자, 그래서 D를 구해봤더니 D는 루트 13이고 반지름 R은 아까 2루트 2였으니까 루트 8이거든요. 그쵸? 누가 큰 거야, 성빈아? D가 크네. D가 크다는 얘기는 직선이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니까 어때? 어떤 상태?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여러분. 195쪽으로 가서 195쪽에 이번에도 계속 원과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문제에서는 K가 들어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이번에도 똑같은 원리로 푸는 거예요. 이번에는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니까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이 현준아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8, 2루트 2죠.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중심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와줘야 되겠지? 요거. 자, 루트. 주역이 해보자. 아,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그지? K만 남지?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 5분의 절대값 K인데, 자, 봅시다. 이것이 이 원의 반지름인, 이 원의 반지름 2루트 2였잖아? 2루트 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그치? D가 R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요게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치?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는 K의 범위를 정리를 덜 한 거니까, 자, 얘를 끝까지 정리를 해보면 K의 범위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어떻게 할까요? 루트 5를 곱해요. 그러면은 절대값 K가 자, 2 루트 10보다 작다가 되는데, 이럴 때 윤서야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작아. 그러면은 요 K의 범위를 어떻게 구했었더라? 마이너스 2루트 10이랑 플러스 2루트 10 사이에 있다 이렇게 구했었죠. 맞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 그럼 범위가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원이랑 똑같은 직선에 대해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요 계산 다 똑같고 여기를 이제 부등호가 아니라 여기를 뭘로 바꿀까? 등호로 바꾸겠죠. 그쵸? 등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답도 그치? K 값이 그냥 얼마 또는 얼마라고 해버리면 돼? 그렇지. 풀마 2루트 10 이렇게 해버리면 이것이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의 K 값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3번 만나지 않는다로 가면은 아까 13번에 있던 요 답을 범위를 거꾸로 뒤집으면 되잖아. 그치? 범위를 거꾸로 뒤집어. 그러면 하윤아 15번의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작다 또는 그렇지. K가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 작다 또는 플러스 2루트 10보다 크다. 요렇게가 만나지 않는다의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계산하면은 밑에 것들은 그냥 부등호만 좀 뒤집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요 프린트는 196쪽까지만 할 거거든요. 자, 196쪽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오늘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웬만큼 다 이해가 된 거야.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의 어떤 뭐랄까 피날레입니다. 요것만 잘 할 수 있으면 앞에 있는 것들 다 이해된 거예요. 자,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고 두 번째는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현의 길이라고 하는 거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원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 만나는 점 있잖아요. 요 점이랑 요 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불러요? 요 선분을 요거를 현이라고 불러. 현. 호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호고요. 이게 쭉 가는 거 요 선분을 현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렇게 90도로 하나 내린 다음에 자, 이거는 우리가 방금 앞장에서 계속 구했던 D죠, D.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그치? 점과 직선 공식으로 구하는 그 D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요렇게 그어지면 얘가 반지름 아닌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직각삼각형에서 D랑 R을 가지고 뭘 한번 돌리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돌리면 어디 길이가 나올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라고 나오겠죠. 그죠? 피타고라스 한번 돌리면. 그러면 이 길이랑 그 옆에 여기 길이는 어떨까? 무조건 똑같습니다. 현이 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돌려서 나온 그 길이에다가 2배 해주면 현의 길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어보라 그러면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막 무작정 계산부터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계산해가지고 D 구한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제발 그림을 좀 그려줘. 그림을 좀 그려줘. 자, 22번을 보면 그림 그릴 때 뭐 복잡하게 그릴 거 없어. 그냥 원을 하나 그리세요. 여기 원의 중심 찍고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원이랑 두 번 만나는 직선을 그냥 쓱 그어. 이것만 그리면 돼. 뭐 좌표평면 이런 거 안 그려도 돼. 이렇게 딱 해준 다음에 자, 그럼 내가 구해야 될 게 요거를 구해야 되겠고 요거 그리고 요거를 구해야 되겠고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부터 구해보면은 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0,0이고요. 반지름이 4잖아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은 넘겨서 정리하면은 요런 직선이잖아. 요런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주여가 여기를 구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자, 태연아, 여기를 구한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야? 어떤 점이요? 원의 중심, 그지? 0,0이라는 원의 중심과 그지? 여기 있는 요 x 빼기 y 빼기 4는 0이라는 요 직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치? D 잡고 자, 주혁이 해봐.
루트 얼마? 루트 2분의 절대값 절대값 마이너스 4. 그럼 결국 그냥 4잖아요. 루트 2분의 4니까 유리화시키면 뭘까? 2루트 2입니다. 이게 어디 구한 거라고?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빨간 직선까지 거리 이거 구한 거라고 이거. 이게 지금 2루트 2예요. 이게 2루트 2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은 벌써 알아. 반지름 얼마야? 4짜리잖아. 그치? 자 이렇게 두 개의 길이 구한 다음에 우리는 이 두 길이를 가지고 뭘 한번 써주면 된다? 피타고라스 돌리면 된다. 자, 피타고라스 돌리면 얼마 나와요? 여기가? 그죠? 16 빼기 8이니까 16 빼기 8, 8이죠? 2루트 2가 됩니다. 여기가 2루트 2면 그 옆에도 당연히 2루트 2이기 때문에 이 현의 길이는 얼마라고 하면 돼? 4루트 2라고 하면 돼. 4루트 2. 그치? 자, 그래서 어렵진 않은데 제발 그림을 그려놓고서 푸세요. 그래야지 중간에 길을 잃지 않아. 그림 그려놓고 푸시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유형은 뭐냐면요. 원 위의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요. 그럼 이 원 위에 있는 많은 점들 중에서 이 직선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점이랑 제일 멀리 있는 점을 찾아봐라. 그 거리가 얼마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그어야 될 건 뭐냐면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 이렇게 90도로 하나 딱 내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선을 그대로 연장해 가지고요. 요렇게 원의 반대쪽하고도 만나게 요렇게 그어주면 아마 여러분 그림 보면 느낌이 올 거예요. 이 원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이 직선이랑 제일 가까운 점이 어디겠어? 당연히 여기겠지, 그지? 여기. 얘가 가장 가까운 점일 거니까 이 길이가 우리가 찾고 있는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가장 가까우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어딜까? 그지? 요 밑에서부터 저기 반대편에 여기 반대편에 여기까지가 가장 먼 점이니까 요게 최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잖아요. 요거. 이걸 우리가 계속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어떤 문자로 표현했었지? 요거를 계속 D로 표현했었죠. 결론은 자 가장 멀리 있는 요 점까지의 거리 대문자 M은요 요 D에다가 요 위에 요만큼을 어떻게 한 거야? 더한 거야. 근데 요 위에 있는 요만큼은 이 원의 뭐예요?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대값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최대값은 D에다가 R을 뭐한 거? 더한 거. 이게 최대값이고. 그쵸? 자, 최소값은 보이죠? D에서 요만큼을 어떻게 한 거예요? 뺀 거죠. 그쵸? 근데 그 뺀 부분의 길이도 뭐야? 원의 반지름이야. 그래서 최소값은 뭐라고 할 수 있다? D에서 R을 뺀 것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 개념을 이해했으면 계산을 해서 D랑 R만 찾으면 되죠. 자, 원의 중심 0,0이고요. 반지름 루트 2지요. 자, 요 직선은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0이라는 직선이니까 자, 또 요거랑 요거 사이에 거리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거리 구해보면은 루트 2분의 절대값 8이기 때문에 4루트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성빈아. 그래서 이 문제의 최대값은 얼마란 얘기야? 맞아. 반지름이 루트 2잖아. 뭘까? 5루트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뭘까? 그치? 4루트 2에서 루트 2를 어떻게 한 것? 뺀 것. 그래서 3루트 2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치?
요게 최대값, 최소값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이해가 됐으면 그 밑에 각각 두 문제씩 있습니다. 두 문제씩 푸세요. 요 과정 그대로 냅둘 테니까 요 과정 잘 따라서 숫자만 바꿔치기 하면 되잖아. 밑에 있는 네 문제 다 풀어주세요. 그럼 끝나요. 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네. 23번의 경우에는 답이 얼마 나왔니? 4 나옵니다. 4. 그죠? 4 나와요. 그 다음에 24번은 얼마 나와요? 2 루트 11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잘 계산을 해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나오니? 반지름이 루트 21 나와? 그 다음에 그 D 있죠, D.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얼마 나와? 루트 10 나와요.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린다면 요렇게 원이 있고, 아이고. 요렇게 원이 있고 직선이 지나가는데 여기가 지금 루트 10인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1이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여기가 루트 21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 길이가 루트 11이라고 찾을 수가 있으니까 루트 11짜리가 두 개 붙어서 2 루트 1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라인에 26번은 최대 최소값이 어떻게 돼? 최대값이 2 플러스 루트 13을 앞에 쓸게요. 루트 13 플러스 2가 되고요. 최소값은 뭐가 돼? 루트 13 빼기 2가 됩니다. 그쵸? 이거 그냥 D랑 R 구해보면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7번의 경우에는 최대값이 뭐가 되고 3 루트 5가 되고 최소값이 뭐가 되고 루트 5가 됩니다. 요거 마지막 27번만 풀어볼게요.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 이렇게 지나가. 자, 하영아 이렇게 하자 그랬지. 여기서 이렇게 해보자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D잖아요. D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 바꾸면 x 플러스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얼마지? 5인가? 그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네요. 그치? 그럼 하영이가 구해보자. 요 D 불러보세요. D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우리 요 직선과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3. 아, 5. 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음, 플러스 1. 음,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루트 5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0. 절대값 있으니까 10 되겠죠? 요거 유리화시키면은 2 루트 5가 됩니다. D가 2 루트 5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 루트 5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자, 여기 가장 가까이 있는 점,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5. 이거는 누구에서 누굴 빼야 되지? 뒤에서 D에서 R. R을 빼야지. D가 얼마지? 2 루트 5. R이 얼마지? 5. R이 얼마지? 루트 5. 루트 5. 그럼 2 루트 5에서 루트 5를 뺀 게 최소값이죠. 얼마일까? 2. 아, 잠깐만요. 루트 5. 루트 5라고 해야 돼, 그지? 루트 5. 자, 그 다음에 이만큼이 최대값이잖아. 최대값은 얼마일까? 3 루트 5, 그쵸? 2 루트 5에다 루트 5를 더한 거니까. 맞지? 요렇게 두 개 값이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프린트는 지금 여기 나간 데까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거 완전 기본 문제니까 복습한다 생각하고 풀어오시고요. 오늘은 A2, A3 공통으로 129까지만 끝내봅시다. 129까지. 나는 129까지 다 끝났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장 받고 가시고 안 된 사람들은 마무리해봅시다.